세상은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에 달린 것은 모조리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이 위한 방송 화면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중독 메인 코너 화면에 난잡한 코너입니다. 피카츄 100만 볼트와 그 다음에 동시에 베니마루의 라이포겐을 맞는 듯한 착각이 드는 온몸짜리 마블의 토르 러브 앤 썬더입니다. 라이포겐! 라이포겐! 잘하는데.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은 CPD는 개인 사정상 한 주 쉬어간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인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아, 같습니다. 네. 아, 남자친구가 아니고요? 그건 모르죠. 아, 발전될 수도 있다. 아, 그렇다. 사랑은 모르는 거다. 네네. 네. 그래서 CPD가 없으니까 제가 영화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MCU 영화 중에 현재까지 유일하게 4번째 시리즈를 달고 있는 장수 히어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신이라는 설정이라서 천년만년 산다는 것과 아주 부합하는 영화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 아, 그렇군요. 혼연일체가 되었군요. 설정과 그렇습니다. 캐릭터가. 네네. 네. 대부분 전작 캐릭터들이 대거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토르 이제 크리스 햄스워스의 딸이나 아니면 크리스찬 베일의 뭐 자식 아니면 많은 배우들의 자식이 실제로 카메오로 출연을 한다 그래요. 아, 네네. 그렇다고 하는 게 특히나 크리스 햄스워스 아들, 딸이 다 출연했다고 하죠. 부인도 맞아. 출연했고. 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너희끼리 해드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 영화 보고 나니까는 이 영화 안에서 그런 뭐 사랑, 그러니까 뭐 가족 간의 유대 이런 것 때문에 저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출연해서 가족 영화가 잘 만들어지는데 큰 일조를 했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게 물화일체가 됐다. 여기 녹아내렸다. 그렇죠. 이 작품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가정이나 이런 그런 뭐랄까 출연들이 이 러브 앤 썬더를 좀 더 특별한 가족 영화로 만드는데 좋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도 좀 불러주십시오. 네. 예? 이렇게 다 포용적으로 부르실 거면 저희도 좀 불러주십시오. 가보고 네네.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아쉽게 개봉 이후에는 마치 신PD의 어느 신체 부위 마냥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절대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허. 그런 여러 가지 의견 속에 토르 3편이 우연했지 그냥 토르 수준이다 라는 이야기가 토르 3편 라그나로크가 탈 토르급이어서 토르 영화만 모아놓고 보면은 이번 러브 앤 썬더가 제일 재밌는 게 맞다. 그렇군요. 그냥 토르가 토르했다? 네, 토르했다. 네네. 같은 이상한 감사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또한 최근에는 마블 영화 중에 유일하게 사전 지식 없이 극장에 가서만 볼 수 있는 착한 마블 영화. 그런 표도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설정이나 캐릭터들에 대해서 뭐 다른 드라마나 다른 영화를 미리 예습하고 가지 않아도 괜찮은 작품. 네네. 그렇죠. 뭐 최근에는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디즈니 플러스를 보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고, 그다음 디즈니 플러스가 아니라도 다른 드라마를 봐야지 좀 이 캐릭터의 서사가 이해된다. 뭐 그런 얘기도 말씀드리는데 그냥 옛날에 마블 영화 보듯이 그냥 극장에 표만 사서 가면은 다시 그런 마블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언제부터 이게 미덕이 됐을까요? 마블. 그죠? 그렇죠. 근데 최소한 이번에 보고 나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그 토르 전편들은 다 보고 가시는 게 꼭 그 정도만 보면 되는 거지. 제가 말하는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의 그런 긴 드라마나 네네. 축약본을 안 봐도 누구든지 가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저런 여러 가지 평가와 들이 있지만은 그 누구도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했던 고르마는 까지 않는 또 그 지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재미난 부분과 그다음 좀 약간의 단점이 존재하는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였습니다.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줄거리는 우리는 우리의 친구 닥터를 이렇게 부릅니다. 러브 앤 닥터. 예? 러브 END, 러브 AND 말고. 아하. 러브 끝났다고? 끝났어 없어. 감흥도 없어. 끝났어. 불변. 러브 앤 닥터. 네, 줄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나지 않았고요. 네,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드립니다. AND입니다. AND. 네네. AND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라프라는 신을 믿다가 결국 부족 전체가 멸망한 고르라는 남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딸까지 잃게 됩니다. 네. 배고픔과 더위에 지쳐서 죽어갈 때쯤
그가 믿던 신 라프를 만나게 되고 직접 마지막까지 자기를 따르는 신자를 위해 영원한 잔치를 준비한 것으로 알았지만 라프는 그냥 자신들이 신을 죽일 수 있는 네크로소드를 가진 자를 죽여서 연회를 열고 있었던 거죠. 자축하는 그렇죠. 파티를 맞습니다. 열고 있었던 거였죠. 네. 혼밥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 고르는 신자들을 위한 구원을 요청하였으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받들어 주니까 이제는 구원을 해달라. 약속했던 마지막 구원을 내려달라. 그죠? 구원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지만 라프는 이를 무시하였고 이에 이제 종교를 버리려 하는 고르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게 목을 졸랐죠. 맞아요. 네. 네. 이에 이제 네크로소드에 반응한 고르는 라프를 결국 찌르게 되고 오만한 신들을 도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네.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과 우주를 누비며 망나니의 길을 걷고 있던 토르는 망나니 아니죠, 히어로죠. 네, 히어로의 길을 걷고 있던 토르는 그 약한 족의 사원을 점령한 도적대들을 물리쳐주면서 전쟁에서 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오랜만에 또 등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등장하는 걸 즐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부러 전쟁이 막 심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저히 수습이 안 된 상황까지 몰아붙인 다음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제발 도와줘 토르! 그러면 그때서야 짠! 하고 나타나는 걸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래. 그냥 좀 깨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굳이 희생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앞에서 이제 자기 신도까지 죽이려 했던 어떤 라프하고 라프? 거의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약간 제 생각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벤져스에서 주인공이었지만 그러니까 센터까지는 아니었다. 그렇죠. 센터는 아이언맨이나 뭐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좀 뺏기는 바람에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도 있죠. 그 세 명한테 조금 그 센터 자리를 좀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관심에 목이 말랐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이다. 주인공병. 마지막에 나타나는 주인공병이. 센터병. 네. 네네. 줄거리에다가. 죄송합니다. 네네. 예. 그 전쟁에서 어쨌든 승리를 하게 되고, 다음 행선지로 가려던 중에, 그 알고 지내던 사이던 시프에게서 구조 요청을 받게 되고, 네. 시프를 만나러 간 토르는 신 도살자가 아까의 그 고르죠. 신 도살자가 신 아스가르드를 노리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결국에는 아스가르드를 구하기 위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어두운 밤이 돼서 고르는 신 아스가르드에서 그림자 괴물 부대를 불러내게 되고 때마침 나타난 토르는 괴물들과 싸우는 중에 멸리를 든 제인과 제외하게 되는데 점점점. Bring me 줄거리! Bring me 줄거리 소개!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안 가지고 옵니까? 점점점만 던져줘 뭐 이렇게 우리끼리 재밌게 놀 수가 있는데 40 먹었는 남자 둘이서 이렇게 재밌게 노는데 그 점점점만 가지고 오면. 네. 네네. 넘어가고요. 과연 그 왜 제인이 토르의 복장으로 몰리르를 들게 됐는지 신 도살자 고르에 대적하는 토르는 신 아스가르드에서 납치된 아이들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아스가르드와 토르, 제인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토르, 러브 앤 샌더와 함께 이야기 보시죠. 네. 아주 오랜만에 공중파 같네요. 마무리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러브 앤드 닥터. END입니다. AND죠. 네. 네. AND의 ING죠. 아니에요. Never END. 오케이. 네. 기다리던 영화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호불호에 어쨌든 저는 가장 최근에 본 마블 영화가 뭐 우리 모두 봤던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였었고 그다음에 그렇죠. 가장 최근에 이런 신의 영역급을 다룬 거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의 문나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역시 이제 원조 신 스케일은 토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토르도 자신이 이제 이미 가난 신이긴 하지만은 이제 또 이 마블 페이지 4가 거의 진짜 신위의 신급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네. 이터널스를 통해 가지고 뭐 우주를 창조한 존재들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야기가.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또 이 신급의 적을 만나야 되는 전개가 될 것 같았는데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존재지만 이 고르는 신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또 가지고 있잖아.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약간 지금 너무 마블 세계관에서 흔해져 가고 있는 신급 능력의 어떤 히어로들 뭐 신 자체죠. 어떻게 보면 히어로도 아니고 그쵸. 신 그렇죠.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신을 골라서 죽일 수 있는 어떤 약간 그쵸. 쪽집게 같은 빌런이 등장했다. 어떻게 보면 그래. 신들에 대한 천적이죠. 그치. 맞아. 그쵸. 어. 네. 그러니까 좀 신선했어요 그 설정이. 얘는 힘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로는 모르겠다. 예를 들어 로키 같은 정도의 파워 있을까 있을지도 몰라. 근데, 맞아. 네네. 실질적으로 근데 얘가 사용하는 무기가 신을 죽일 수 있는 무기다 보니까는 네네. 신급의 위력을 가진 악당이 맞는 거지 이 고르도. 약간 그런 건 거지. 인간들 무기에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데 이거는 손가락만 살짝 비키도 피가 철철 나는 거야 신들이. 약간. 그렇지. 신을 죽이기 위한 무기이기 때문에 아이고 맞아. 따가워라 하면서 피가 철철철 나는 거지. 네네. 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이터널스 이런데 그 아리센 같은 셀러스티얼 같은 거는 이게 굳이 지구인만한 사이즈를 적으로 두고 이렇게 싸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스케일감이 그렇죠. 좀 있어가지고요. 네. 네. 그런 의미로는 좀 다시 좀 비슷한 사이즈의 악당이 나와서 좀 좋았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이제 한 스푼 들어갔는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뽕은 좀 차지만 요거는 좀 조금 덜 들어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네. 들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적게 들어가는 게 나을 뻔했다. 네, 적게 들어가는 게 나을 뻔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요, 약간 뭐랄까요, 그냥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아니고 토르도 아닌 약간 그런 맛이. 오히려 애매하게 들어갔다 분량이.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좀 그냥 스치고 지나가던가 아니면 오히려 스토리를 좀 관여하던가 그랬었으면 어땠을까. 네네. 되었어요. 그리고 뭐 초반에는 이제 고르가 자기가 모시던 이제 그 라프에 목을 치러 네. 오아시스로 가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면서 이제 좀 생기를 얻는 게 있는데. 네네. 네. 제가 알기로 베어그릴스가 얘기했는데 그런 이제 자연에 있는 물은 마시면 네. 탈이 난대요. 맞죠. 네. 네. 청취자분들 절대 그렇게 마시지 마십시오. 네. 그게 이 영화 감상과 무슨 상관이 있죠? 위험한 일이었다고. 따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지. 영화가 나도 시작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기분을 느꼈다. 위험한. 근데 걱정은 되더라. 그러니까 아니 거기 뛰어드니까 이게 흑탕물이 됐는데 그거를 뭐 그냥 먹는 것 같더라고. 아니 나는 보면서 그 앞에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크리스찬 베일이 진짜 너무 보는 나도 갈증이 막 나더라고. 근데 진짜 그 오아시스 막 들어가가지고 물이 있는데 막 거기 뛰어 들어가가지고 온몸을 내던지잖아. 진짜 물을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막 머리부터 막 들어가잖아 물에. 그렇죠. 진짜 갈증이 싹 가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원했어요.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로? 네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거나 이제 뭐 고르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촉수를 사용한다든가 뭐 어둠에서 힘을 낸다는 그런 다분히 변태적인 설정 때문에 밤이나 무채색 공간에서 싸우는 바람에 이 굉장히 정성들여 만들었을 CG 전투신들이 조금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네네. 아셨어요.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잘 안 보인다. 약간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도 뭐 라이트닝 뭐 이런 거 노란 불빛 같은 거는 잘 보이던데요. 네. 그렇죠. 거기다 뭐 제가 눈도 좀 안 좋아가지고 나만 안 보일 수도 있었다. 약간 그런 첨언도 좀 노안이 왔나요 벌써? 약간 좀. 네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저 오랜만에 토니 스타크 이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빠지고 나서는 이렇게 좀 깊은 연기를 경험할 수 있는 마블 영화들이 좀 없었는데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 나 연기한 이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씩 인터넷 짤들로 보면은 되게 디테일한 연기를 하는 그런 짤들이 많잖아요. 히어로라는 그 캐릭터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허황된데 그죠? 그쵸. 그거에 어떤 생동감과 현실성을 불어넣는 그런 배우들을 그렇죠.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힘을.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런 자기가 다쳤는 부분을 자꾸 어루만진다든가 네네. 그런 연기들이 있었는데 뭐 일회성이긴 하지만 엄청난 대배우인 크리스찬 베일이 이제 긴급 수혈되면서 네네. 간만에 마블 영화에서 좀 진맛을 봤다. 뭐 그런 깊이감을 좀 봤다고 그렇게 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오래 한 마블 친구지만 제임 포스터가 네네. 제임 포스터가 설마 다음에 토르가 되려는가 아니야 하는 약간의 그런 불안감이 있었지만은 뭐 그런 것도 스토리적으로 잘 풀면서 잘 떨어낸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좀 저희가 걱정하는 그런 여성 히어로들이 자꾸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여성 히어로가 증가한다고 걱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계속돼서 이런 모든 그 캐릭터들이 여성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기계적으로 들었었어요. 모든 네. 남성 캐릭터를 다 여성으로 교체하는 게 네. 그죠? 네, 그게 올바른 방향인가는 좀 생각할 뻔했었는데 뭐 이번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아주 피시하지 못하군요. 그래서 제인이 잘 죽었다? 죽길 잘했다. 아니 그거는 제가 속이 후련하다. 연연여고 잘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날카롭네. 뭐 바랄라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마지막에 좀 상쾌했다 엔딩이. 상태까지. 아 미친. 이 토르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네요. 농담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따로 네네. 얘기하게 빼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좋습니다. 요즘 마블 영화들은 이제 뭐 극장에서 볼 필요도 없다 그런 것보다 이제 진입장벽이 높다 이런 얘기 들었지만은 저한테는 여전히 재밌던 마블 영화 토르였던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오늘 뭐 다음으로 이제 뭐 또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 봉삼 씨 또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뭐 토르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죠. 뭐 방송에서도 좀 자주 말씀을 드렸고 저번 주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워낙 영할못이라서 토르 1편부터 굉장히 재밌게 봤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드렸었는데 뭐 토르의 솔로 무비들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지만 인피니티 사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토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계속 잃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렇죠. 나중에는 자기 왕국까지 잃게 되면서 그죠? 한층 더 어떻게 보면 토르의 서사가 좀 깊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관객들한테 좀 좋았던 것 같고 좋게 다가왔던 것 같고 그죠? 토르의 캐릭터에 대해서 매력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덕분에 MCU 최초로 4번째 영화가 솔로 무비로 제작되는 1세대 히어로 이제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됐는데 네. 그래가지고 토르 이야기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어요 개인적으로 처음이다 보니까 4편까지 만들어지는 게 솔로 무비가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저번에 만들어졌던 이제 나그나로크 같은 경우에 또 굉장히 이제 명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더 높아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하지만 귀신같이 불안하게 이번 토르 러브 앤 썬더가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살살 새어나오고 있었고요. 영화를 보기 전부터. 저희가 보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요즘 현재 NCU 그 작품들이 새로 나오고 있는 페이지 4에 새로 나오고 있는 작품들이 그렇게 관객들이나 아니면 평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옛날만 그렇죠. 못한 건 사실이죠. 맞아요. 솔직히 그거는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워낙 우리가 좋아했던 1세대 이제 히어로가 주인공인 작품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도 토르만은 이제 새로 나오는 히어로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이제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재미를 덜 느낄 수도 있다라는 어떤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새로 나온 히어로들은 근데 이거는 토르는 예전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캐릭터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재미없다 대뿐만 이제 갈 길이 없는 거야. 약간 느낌이. 토르는 어떻게 보면 캡틴은 좀 멋있지만은 토르는 약간 재미라도 있어야 된다. 같잖아. 동네 형 같잖아. 그냥 우리 어릴 때 그냥 이 형 날아다니면서 번개 막 쏘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었어. 형 번개 쏘죠. 바시직 형 번개 약간 그런 거 재밌었다고. 맞아. 그래가지고 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망하지 마라. 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근데 뭐 결과적으로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재밌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개인적으로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치한 작품들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꿀잼이지. 개꿀잼이었습니다. 뭐 날라다니고 뭐 두드려 패고 뭐 무기도 막 새 무기도 나오고 그죠? 옛날 무기도 새로 또 나와가지고 막 바뀌고 변신하고 막 이런 것들 얼마나 이거 어린 남자 아이들의 로망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판타지가 있는 작품입니까? 그죠? 근데 뭐 그렇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재미있었던 부분 제가 유치한 거 좋아해서 재밌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네. 전작의 그 토르 나그나로크에서 자리 잡은 어떤 토르 시리즈의 색깔을 그래도 요번 편에서도 잘 이어갔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요번 작품 많이 보면서. 버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버리지 않고 잘 이어갔던 게 또 좋았다라는 느낌도 확실히 있었고 밝고 좀 가벼운 톤이라든가 뭐 중간중간에 굉장히 웃음이 터지는 개그 요소들 이런 것들도 여전히 뭐 감독의 강점이 잘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좋았고 또 뭐 액션씬도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여러 가지 드라마들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마블의 그 토르나 이제 그 오비안 케노비에 나오는 뭐 디즈니 마블에서 나오는 드라마 영화에서 액션씬들이 액션이나 CG 뭐 이런 연출들이 우리 한국 드라마 환원보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즘에 조금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솔직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한두 장면 혹은 이제 뭐 일정 부분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 가지 CG 수준이라든가 그죠? 액션 연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 토르 시리즈의 강점이라 가지고 진짜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눈이 즐겁게 하는 그런 거는 여전했고요. 요번 네네. 작품도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고, 뭐 전반적으로 스토리 진행 자체는 조금 뭐 심플하다, 단조롭다, 그죠?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작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어떤 선명성 이런 것들 뭐 저는 좋았던 것 같고요. 간단 명료해가지고 확실하고 그렇죠. 메시지가 그래가지고 좋았고, 마지막에 어떤 그런 제인의 어떤 선택들, 서사들, 마무리되는 부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따가 얘기해보겠지만, 나오는 어떤 커다란 제목과 관련된 반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저는 조금 재밌었던, 그런 끝까지 작품이었습니다. 재밌었다. 네, 마지막까지, 막 깔끔하게 재밌었습니다. 네. 네. 우리 닥터정님. 재밌었는데. 네. 네. 저도 뭐 보기 전에는 어쨌든 주변에서 이제 혹평이 좀 많았던 터라 맞습니다. 저도 네. 기대를 좀 많이 죽였죠. 음. 기대를 많이 하지 않고 극장에 갔는데 네네. 막상 뭐 보고 나니까 뭐 저도 뭐 봉상 씨처럼 괜찮다. 그러니까 망작까지는 아니다. 보면서 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괜찮은데? 재미가 좀 있는데? 내가 약간 이런 영화 식으로. 보는 수준이 낮아졌나? 내가 신봉삼 그러니까. 수준이 된 건가? 아니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음. 전 나쁘지 않게 봤고 네네. 다만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영화가 주는 충족감이라든지 음. 무게감 같은 그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많이 가벼웠던 것 같아요. 뭐 여운이라든가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이게 닥터 스트레인지 2 같은 경우에도 이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지만 그건 네. 뭐 어떻게 보면 그 호러틱한 뭐 그런 장르적인 호불호가 좀 컸다고 맞아요. 하면 연출의 색깔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렸던 네. 거죠. 이 토르 러브 앤 썬더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이제 뭐 닥스 2에 이어서 오랜만에 또 아까 얘기했던 원조. 것처럼 주역 멤버 네네. 시즌 1의 주역 멤버의 싱글 무비라서 사람들이 많이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래 이게 이렇게 나와야 이게 마블이지. 그렇지, 약간 맞아요. 이 느낌. 어. 예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그 스파이더맨 나왔을 때처럼 이 정도 해줘야 그래 마블이지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마블 영화만이 줄 수 있는 약간 충족감 그런 거를 느끼고 싶었던 게 팬들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가볍다. 그러니까 100% 충족은 못 시켜줬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팬들이. 약간 근데도 이런 뭐- 거지. 마이클 조단이 약간 은퇴했다가 돌아가지고 마이클 조단이 농구가 뭔지 한 비주객했는데 약간 신인들한테 개발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약간 비슷한 수준인 거야. 약간 이렇게 루키하고 뭐- 비슷한 느낌 이래버리니까. 걔 발린 것까지는 아닌데. 발린 것까지는 아닌데 확 차이가 안 나는 거지. 마이클 조단이 확 더 잘해야 되는데,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일까? 예전에 보여주었던 그 압도적인 느낌을 못 보여주는 거지. 맞아.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좀 그럴 것 아쉬워했다. 같았으면 굳이 은퇴하셨는데 컴백을 안 하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굳이 4편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니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어쨌든 이제 생각보다는 그 영화에 주는 충족감이나 무게감이 조금 가벼웠다. 네네. 이런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DC에 비해서 마블이 좀 우세하게 좀 점쳐졌던 아니면 느껴졌던 점이라고 하면 네.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밸런스. 이 심각한 장면들, 심각한 장면들, 중요한 장면들이랑 유쾌한 장면들을 좀 굉장히 잘 버무려낸다. 맞아요. 맞아. 요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마블이 DC에 비해서 조금 장점인 부분이었다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DC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심각하고 약간 어두운 그렇죠. 쪽으로 좀 맞아요. 약간 기울긴 하잖아요. 맞아요, 중간에서 보면. 네네. 근데 요번 영화는 좀 이런 밸런스에 있어가지고 유쾌한 장면들을 좀 많이 살리려고 막 이렇게 재밌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많이
좀 가벼워진 게 아닐까. 음.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전반적으로 페이지 4에 새로 나오고 있는 MCU 작품들 보면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훨씬 더 그 감독의 색깔이 많이 이제 느껴지는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뭐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가려고 하진 않는 뭐 그런 것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오락 영화에 약간 최고봉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이게 이제 마블 팬들이 그걸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어쨌든 저도 뭐 전체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미가 없다, 똥이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었다. 네네. 다만 저도 뭐 보면서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뭐 어쨌든 뭐 세 명 다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모르지 뭐 이 자리에 신 PD가 있었으면 또 신랄하게 깔지 모르겠는데 신 PD가 이제 어차피 방송에 참여해봐야 토로 욕하는 얘기밖에 못할 것 같아서 도망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후다닥. 네네. 네, 오늘은 좋은 얘기만 있을 것 같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좋습니다. 좀 들고. 네네. 네. 저는 이게 호불호가 나뉜다 그러는 게 약간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개그에서 좀 호불호가 좀 많이 나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개그가 웃기긴 다 웃겨 여기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웃기긴 웃긴데. 뭐랄까 이게 물론 토르가 개그 캐릭터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뭐 토르식 개그라고 이렇게 막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좀 이때까지 봤던 토르가 하던 그런 개그하고는 좀 다른 자기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뭔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그 콜처럼 자기가 그냥 웃기려고 그러잖아. 하는 행동으로. 원래는 약간 그런 거거든. 이 토르라는 캐릭터가 신이잖아. 우리 김수부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신이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원래 자기가 살아온 것대로 약간 뭐랄까 고지식하고 약간 전형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건데도 현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약간 무슨 연극 같기도 하고 그렇지 웃기고 무슨 사극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오는 갭에서 오는 재미를 원래 포인트로 살리는 게 어떤 토르의 그렇죠, 세계관이었는데 네네. 1편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었죠. 그렇죠. 이게 현대 사회에 좀 약간 적응하지 못하는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걸 뽑아요. 옛날에 이제 어벤져스 1에 보면은 네. 그 로키가 막 그 뭐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니까는 그 뭐 캡틴 아메리카인가 그래서 막 로키가 되게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토르가 내 동생이고 아스가르디언이고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블랙 위도우가 뭐 사람도 너무 많이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는 입양됐다 그러면서 약간 그런 그래서 얘기는 근엄하게 하고 위치는 자기가 공건한데 그 뒤에서 좀 터지는 그런 좀 와우 이런 개그가 좀 토르의 맛이었는데 맞아요. 네. 근데 좀 너무 나서서 좀 이번에는 좀 몸으로 자기가 웃겼는 게 아닌가. 판을 까는 거지. 지금의 개그는 약간 판을 깔아 자기가 이제부터 웃기려고 막 밑작업을 하는 거야. 막 그쵸. 이제 개그로 치면 꽁트를 자기가 빌드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터트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개그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재미는 있는데 이게 토르 영화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에서 오는 그런 좀 호불호의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들었었어요. 그 장면도 약간은 예상이 되더라고. 그 전쟁 그 약한족 사원 지키기 위해서 그 전쟁할 때 막 설마 저기 안에까지 들어가진 않겠지 했는데 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는 장면은 솔직히 좀 예상 그렇게 가능한 되리라 예상이 좀 가능한 그거라 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쾌하게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그 장면 그런 거 있죠. 그 장면은 약간 그래도 그 오마주 같아가지고 그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에선가 그 캡틴 마블이 와가지고 이제 우주선 들어가가지고 확 부수는 장면 있잖아. 마지막에. 토르도 그런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었나? 그 땅에 착륙해 있는 우주선 들어가지고 때려 부수는 장면이 하나 있긴 있었죠. 엔드게임에서. 있었죠. 그게 엔드게임 있었죠. 그래 또 그거하고 거의 흡사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장면은. 그죠?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늘로 들고 나오는 장면. 그렇죠. 결과는 굉장히 달랐죠. 그 사원은 건들지 마라 그랬는데 아주 개작사를 내놨죠. 사원만 개작사를 냈죠? 완전 다 부셔놨었죠. 네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재미는 있는데 이게 진정 토르의 재미인가라는 뭐 약간 그런 부분 조금 좀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이게 진짜 토르 영화인데 토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빠졌는가? 이게 왜 이렇게 재미를 사람들이 못 느끼는가? 호불호가 갈리는가? 호불호가 갈리는 게 제가 봤을 때 로키가 없어서 그래.
그렇기도 하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유일한 토르 영화예요. 토르만 나오잖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런 생각은 못 해봤다. 진짜 토르만을 위한 영화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토르 영화는 로키가 항상 나왔었어. 사실은 로키가 나와가지고 로키가 하는 장면이 장난의 신이잖아, 로키가. 그러니까 토르가 되게 근엄하고 진지하고 되게 매사에 막 진지를 빨고 이러면은 로키가 그거에 김을 빼주는 어떤 약간 숨을 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계속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두 캐릭터가 해야 되는 역할을 토르가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김수풀님 얘기하시니까. 네네. 그래서 저 영화 보고 나니까는 그러니까 뭐가 좀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었을까 그러는데 좀 이게 서로 언급을 못하는 것 중에는 아마 로키의 부재가 좀 많이 크지 않았을까. 그렇구나. 네네. 김수풀님 얘기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떤 영화보다 이번 토르 러브 앤 썬더를 보면 뭔가 초록색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 너 왜 초록색이지? 영화 원래 좀 초록색을 일부러 배제했다. 그러니까 로키를 지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하웨드에서 보도 뭔가 그런 좀 푸릇푸릇한 그런 느낌이 언젠가는 있었는데 이렇게 토르에는 왜 이렇게 건조하지? 하면서 약간 느끼게 됐었어요. 그렇군요. 네네. 뭐 그런 것 좀 약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저는 이걸 정확하게 본 건지 안 본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고르가 살고 있는 그 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섀도우 렐름. 섀도우 렐름. 섀도우 렐름. 맞아요. 그것도 희한하게 또 영어로 나와가지고 잘 못 외우겠던데. 그래서 섀도우 렐름으로 나왔는데 그거는 뭐 약간 그런 건가? 그 보면서 약간 생각 드는 게 이게 고르가 좀 뭐랄까 외롭잖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외로운 캐릭터죠. 그 도코다이라 가지고. 공허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 별 사이즈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좀 안 커. 그 우주 별이긴 한데. 약간 그 느낌 아니에요? 드래곤볼에 보면은 개왕이 살고 있는 그 별 같은 그런 사이즈가 딱 그 사이즈야. 딱 그 정도 사이즈. 맞아. 근데 이 영화를 만드는데 그 드래곤볼 개왕 집에서 따왔다 그러면 좀 별로 안 맞을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약간 어린 왕자의 그런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 고르의 그런 외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정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런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리였나요? 개소리였습니다. 아니요, 근데 정말로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린 왕자 그 별에서 따왔다는 느낌이 드네요, 실제로. 안 되는데라면. 너무 그럴듯 해버렸네. 술 취했나봐요. 아니 나는 진짜 그 네크로소드에 잠식당하면서 이 고르가 흑화가 아니라 백화가 돼버리잖아. 그죠? 하얗게 질리잖아. 그렇게 백화가 돼버린 고르의 디자인이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고르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분노와 집착이 정말 잘 느껴지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솔직히 이거는 자꾸 억지로 드래곤볼을 끼워 넣으려는 게 아니라 디자인 자체가 마인부처럼 생겼죠. 어떻게 보면 마인부 순수한 악의 결정체가 된 마인부처럼 생겼잖아. 근데 우리가 드래곤볼 볼 때 진짜 그 뚱뚱하고 귀여운 마인부에서 진짜 저기 뭐야 자기 사랑하던 개 죽이는 바람에 인간이 그 개 죽는 바람에 순수한 악의 결정체 마인부가 돼버리잖아. 그때 우리가 받았던 그 충격. 아직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악 그 자체, 순수 악 그 자체. 그런 느낌이 이 고르의 디자인에서도 느껴져가지고, 난 진짜 디자인 자체는 되게 훌륭한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이 부분은 고르를 연기한 크리스천 베일이 연기력이 너무 훌륭했던 부분도 거의 200% 좀 작용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은, 캐릭터의 설정과 어떤 여러 가지 컨셉 아트 이런 것도 훌륭했던 것 같고, 말씀하셨던 그 섀도우 렐름의 어떤 보면은 약간 흑백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설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런 거에 약간 한몫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별의 크기도 우리 김수풀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어린 왕자도 생각이 나고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좋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아스가르드에 쳐들어오잖아 이제 고르가 쳐들어오는데 처음에 영화가 시작되면 쳐들어오는데 토르하고 처음으로 이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 장면에서 보면 막 그림자를 오가면서 막 토르의 공격을 피하는 연출들이 막 나오잖아요. 땅으로 들어갔다가 막 쑥 숨었다가 그림자로 숨었다가 다른 그림자에 쑥 나와서 공격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어떤
액션 연출도 너무 좋았고요. 그 캐릭터하고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그 그쵸. 아스가르드 아이들의 방에 이제 있는 어떤 어두운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막 괴물들을 보내 가지고 아이들을 납치한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 연출되잖아. 네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공포스러운 어떤 그 고르의 캐릭터의 공포스러움을 극대화시켜주는 되게 좋은 연출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우리가 영화 보면은 제일 어. 무서운 게 뭐예요? 침대 밑에 괴물 그런 맞아, 거. 그렇죠, 맞아. 그렇죠.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오랜만에 좀 무섭더라. 어리게 무섭더라고 약간.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이 좀 비슷한 생각이 들었던 게,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어른들이. 말 안 들으면 망태기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런 그쵸. 거 같은 약간 마치 구전설화나 아니면은 무서운 이야기 속의 어떤 등장인물을 이 마블 영화에다가 이제 접목시킨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그쵸. 들어가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신화를 바탕으로 시작된 토르 시리즈의 어떤 서사하고도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악당의 설정 자체가. 그런 약간 느낌이. 애들이 되게 무서워하게 만드는 어. 그런 걸로 공포를 심어준다. 사실 뭐 아스가르드인들 같은 경우에는 쳐들어왔을 때 그냥 바로 무기 들고 바로 싸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스가르드 사람들은 이게 뭐 단맛, 인생 단맛, 쓴맛, 똥맛 다 봤거든. 그러니까 자기 행성들도 다 폭파된 마당에 그래. 그 정도까지 그거를 그러니까 겪어본 사람들이로서 맞습니다. 그냥 나오면 그냥 다 싸우는 건데 자기 애들은 이제 애들을 이용해서 공포심을 심어줬기 맞아. 때문에 이제 어. 요게 또 다른 부분이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약간 그러니까 약간 신화라는 어떤 토르도 신이고 그쵸. 토르 1편부터 어떻게 보면 신화를 바탕으로 이 히어로 세계관이 만들어진 거잖아. 토르 세계관은 그런 거하고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난 거기서 애기들 잡아가는 게. 그치. 난 그게 좀 재밌는 게 이게 신화에서 시작했으니까는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되게 크잖아요. 이게 신비스럽고 더욱 판타지스럽거나 맞아요. 겠지만 그런 밤에 나타나서 아이들을 납치하거나 창문으로 넘어가나 그런 거는 우리 옛날에 봤던 그런 약간 도시 미담, 도시미담, 도시미담은 뭐야? 도시미담. 미쳤네. 도시미담은 그 무거운 짐 들고 가는 할머니 짐 대신 들어주고 그렇죠. 이런 게 도시미담 아닌가요? 계단입니다, 계단. 뭐 도시계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네네. 아니 우리 어릴 때 봤던 그런 공포 영화의 그런 장면 같은 것들. 할머니가 짐 그래서- 들고 가고 있는데 고르가 그림자에서 갑자기 나가지고 할머니 짐 대신 들어드리겠습니다. 도시미담. 어쨌든 그 제작진들도 그런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은 게 맞아요. 중간중간에 그 코르그라는 캐릭터가 계속 음. 애들 모아놓고 이렇게 막 구전 동화를 얘기해주는 것처럼 막 음. 얘기를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결국에는 이제 같은 아까 맥락에 얘기한 것처럼 구전으로 전해 들어오는 뭐 동화나 아니면 괴담이나 신화, 신화나 뭐 이렇게 전해지는 뭐 그런 형태의 그거를 두 번이나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게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도 그런 부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힘이 더 크게 발휘되는 설정을 활용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 왕자의 별 이거 뭐 그냥 확실시 되는 건가요? 그림자 왕자의 별. 그 섀도우 렐름의 어떤 무채색 공간 요런 것들도 굉장히 묘사가 조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부러 거기로 불러들여 가지고 싸우잖아.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힘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불러들이잖아. 그런 것들도 설정도 뭐 여러 가지 되게 느낌도 좋았고 영상미 면에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그렇죠. 약간 흑백 영화 같기도 하고 좋았었어요. 맞아요. 앞선 이야기 전개에서 의도적으로 뭐 토르의 갑옷이나 동료들의 어떤 디자인이나 룩 이런 것들이 되게 더 막 알록달록하고 더 색감이 화려하잖아. 그죠. 그쵸. 막 휘황찬란하고 그렇죠. 그리고 막 골드 번쩍번쩍. 맞아. 그리고 우주의 모든 신들이 모여있는 옴니포턴스 시티 같은 경우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 있는 가드들 피도 막 황금피가 흘러요. 거기서 보면. 맞아.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독 더 화려하게 그려낸 부분도 이제 뒤에 이어지는 섀도우 렐름의 이야기하고 대비가 돼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 되게 효과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섀도우 렐름 전투에서 보면은 이제 토르하고 뭐 이제 제인 포스터하고 전부 다 이제 흑백으로 변하잖아. 거기에서 그쵸. 발키리도 그렇고 네네. 흑백으로 변했는데 그 팀원들이 들고 있는 동료들이 들고 있는 무기만 색깔이 여전히 이제 자기의 색깔을 빛낸단 말이야. 그죠? 그쵸. 거기 보면 썬더볼트는 황금색으로 막 노란색. 이제 노란색으로 빛나고 막 거기 이제 멸리르 같은 멸리르랑, 경우도 약간 번개색으로 푸른빛으로 빛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 그런 거 네네. 그런 묘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만화적이지만 연출이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무기를 휘두르는 히어로들은 거기에 어떤 무채색 공간에 잠식당할 수 있지만 그 자기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힘의 내뿜는 원천. 힘의 원천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이제 완전히 잠식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상징성 같아가지고 그런 연출들도 되게 뭐 유치하고 조금 직관적인 만화 같은 수준의 묘사였지만 되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요 부분에서 보여지는 디자인적인 점뿐만 아니라 그 토르와 마이티 토르 이제 제인 포스터 그리고 포스터. 발키리 요렇게 일행들이 겪게 되는 이야기의 무게감 같은 것도 뭐 분위기 어떤 이야기의 템포감 요런 것들도 이제 고르가 나올 때 진행되는 분위기랑 이제 일행들이 나올 때 진행되는 분위기랑 대비가 그쵸. 딱 되잖아. 그쵸. 이야기의 전체적인 무게감 같은 것들도 대비가 되고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합쳐져 가지고 이야기가 전체 낙차폭이 되게 크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좋은 효과가 네.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진짜 재밌었는 게 그런 거예요. 고르를 만나면은 이 토르 러브 앤 썬더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일행이 남으면 일행 그러니까 발키리랑 그다음에 제인 포스터랑 제인 포스터 이렇게 남으면 자기들의 그런 가장 작은 이야기들이 풀어 나가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서사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토르하고 그 제인의 관계죠 오히려. 맞습니다. 물론 우주적으로 보면은 지금 고르를 해치우는 게 더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 영화를 보고 있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지. 음. 제인하고 빨리 하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더 큰 거죠. 잭스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네요. 번개 잭스 아, 토르에서 그런 게 나올 리가 없지. 우르르쾅쾅. 네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 게,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빌런이,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빌런이 좀 강력해야지 좀 영화가 더 재밌다. 히어로 영화 같은 경우 서사의 무게감도 더해지고. 저 항상 그랬는데 저는 이번 빌런이 그러니까 별로인 건 아닌데 괜찮긴 한데 뭔가 굉장히 강력한 느낌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왜냐하면 이게 신을 죽이고 다니고 신 도살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긴 했지만 일단은 그 빌런이 탄생되는 그 시점부터 뭔가 강력하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원한 그 신의 그 자기가 모시는 신에 대한 그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라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삐졌지 사실은 이렇게 화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빌런이면 진짜 약간 신PD처럼 아주 악질적이어야 되는데 악마 그 자체. 악질적인 그런 빌런은 아니다. 얘도 어쩔 수 없이 흑화할 수밖에 없었다. 약간 그런 스토리가 앞에 깔리잖아요. 그래 관객들이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 걔가 모셨던 라프라는 신이 굉장히 오만하고 건방지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나빠 보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 빌런 자체가 좀 이해가 되는 거,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뭐,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든 데는 좋았겠죠?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빌런의 그 악질적이고 강력함, 그 악질적인 말부, 약간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다. 순수악. 좀 약간 그런 거 같죠. 공허한 느낌이 자꾸 들지. 이 사람이 뭔가 쫓는 게 모든 신을 다 죽이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근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랬나? 그냥 그 행위도 자기가 공허하게 느끼는 것 같아. 되게 뭔가 껍데기만 있는 사람. 자기가 욕심 때문에 자기가 뭐 세계를 지배하겠다. 약간 무슨 타노스나 뭐 이런 다른 빌런들처럼 맞아요. 내가 여기에 왕이 되겠다. 내가 이거에 뭐가 되겠다. 이게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죽이고 다 없애겠다. 뭐 그냥 그거잖아요. 허무주의잖아. 어떻게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고르가 딸을 잃게 되는 서사를 보고 영화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 자식까지 잃게 되는 아버지의 어떤 분노 이런 기본적인 설정을 깔고 가다 보니까 아이들을 납치하는 서사가 나오잖아. 이야기 전개가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아이들을 죽일 것 같지가 않아. 이 고르가. 저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납치해 간 건 정말 나쁜 일이지만 저도 해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자기랑 부족을 살려주지 않은 신들한테는 분노를 했지만 자기 딸 같은 나이의 애들 또 나이대도 내가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완전 막 어린 애기, 갓난애기도 아니고, 한, 비슷해. 자기 딸 나이랑 비슷한 애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 네네. 그러니까, 해코지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강력하게 들잖아. 애들 맞아. 데리고 갔는데,
계속 뭐냐 토르랑 이렇게 그 해임달 아들이랑 이렇게 뭐 이렇게 화상통신 페이스타임을 하는데 페이스타임을 하는데 애들 뭐 그냥 가만 냅두는 것 같아.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무섭지 하면서 어흥 무섭지 이거 한 번씩 해주는데 그거 말고는 그렇게 나쁘게 대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비슷한데 나는 오히려 그게 해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보다는 나는 지켜주려고 데리고 갔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오히려 지켜주려고. 왜냐하면은 자기는 무조건 신을 다 죽여야 돼. 그럼 이 아스가르드를 갈아엎어야 되는데. 왜냐면 다 신이니까 그 사람들은. 고르의 이런 그런 뭐랄까 그런 정설의 학계는 신은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다잖아. 아, 그렇지. 너희들은 믿을 수 없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얘들을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가는 게 차라리 나을 거야. 얘들한테 나을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얘가 그러니까 고르가 하도 나쁘게 보이고 뭐 물론 잘해주진 않겠죠. 잘 뭐 엄청 뭐 잘해주고 뭐 목마 태워주고 그러진 않을 거야. 그 별에서 막 애들 막 해가지고. 사실은 아주 잘 놀고 있었다고. 서울 구경 그러면서 뭐야 누구야 그 저 아들 엑셀이 와가지고 막 페이스타임 띠 걸었는데 아저씨 그러면서 너 어디 지금 뭐 높이 있니? 그럼 여기 지금 고르 아저씨가 서울 구경 시켜주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여기서도 K 서울 구경이 깨르 그러면서 뭐 아무튼 개소리였고요. 진짜 잘해줄 것 같진 않은데 네. 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자기가 그런 뭐 발휘하지 못했던 부성애 그런 게 좀 왜곡돼서 나온 게 아닐까. 미처 다 해주지 못한 사랑에 대한 어떤 미련 이런 것들 때문에 그쵸. 애들 잡아가는 그냥 거니까. 애들은 그냥 모아서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를 다 쓸어버리겠다. 뭐 그런 느낌이나. 나는 근데 좀 그래가지고 차라리 약간 장치 같은 걸로 아니 뭐 인제 와서 이런 얘기 해봐야 뭐 소용은 없겠지만 그런 전개가 좀 있었다면 어땠을까? 내 딸도 죽었으니 너희 아들 딸도 죽어봐라 그러면서 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신 자식부터 전부 막 학살을 한다든지 신을 찾아다니면서 막 그런 전개가 있었다면 조금 더 막 악질적이고 강력한 지금 우리가 동기 자체도 이해가 되지만 이 행위 자체도 어느 정도 진짜 이해가 되면서 더 공포감이 높아지는 그런 설정이 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좀 들긴 하는데. 너무 무섭다. 근데 그거는 디즈니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겠죠. 디즈니에서 절대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애들을 건드리지 않는 것도 어쨌든 디즈니의 그 방침에 따라서 애들을 안 건드리는 걸로 맞습니다. 한 어른들의 수도 있을 사정, 것 같아. 어른들의 사정이 아니었나? 네네. 고르가 애들 납치해서 와가지고 야 디즈니가 누구 건드리지 말란다. 내가 뭐 내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이니까 뭐 아무리 신들은 죽여도 마블 위에 마블 위에 있는 신이의 신 디즈니한테는 또 안 되죠. 그런 부분 뭐 좀 있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을 또 얘기해 보자면 그 옴니포턴스 시티 네. 고 갔을 때가 어떻게 보면 이번 영화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고 또 좀 화려하고 재밌는 장면들이 그렇죠.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시각적으로 힘을 가장 많이 준 곳이죠. 그렇죠. 뭐 CG나 뭐 화려함에 있어서는 너무 잘 만들고 와 그 도시 그 행성이나 도시 자체를 네네 맞습니다. 와 할 정도긴 하던데 진짜 그거 되게 잘 정말 만들었어요. 그 정도 아니라 실거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부럽더라고. 거기 좀 전세가 비쌀 것 같아요. 비쌀 것 같아. 워낙 또 사람도 많고 신도 많고 이러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 썼던 에피소드들이 조금 아쉬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재밌는 장면들도 있었지만 그렇죠.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딱 거기로 간다고 다른 신들의 협력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갔기 때문에 네. 저는 뭔가 이 다른 재밌는 능력들을 가진 로키가 뭐 장난의 신이듯이 네네. 각각 다른 능력의 재밌는 신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해가지고 함께 협력해가지고 이 고르의 그 그림자 부대 괴물들이랑 마지막엔 거대한 전투가 벌어지겠구나. 네네. 거기까지 약간 상상을 하면서 봤단 말이죠, 초반에. 네. 왜 그렇게 하도록 얘네들이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끌고 생각하고, 가니까. 이야기를 끌고 가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막 다양한 신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막 이상한 능력 쓰는 신들부터 막 이런 것도 신이야 같은 신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막 겨우 있는 게 뭐 만두의 신 이런 거 사실 그거 기대한 건 아니거든. 그거는 좀 엉뚱하긴 하더라. 그렇지. 띵띵하긴 하더라. 약간 그런 거죠. 슈퍼스타 K처럼 오디션 프로그램을 약간 하는 거야. 신들 다 그런 식으로. 놓고. 맞아. 그런 걸 좀 기대했던 거지. 저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짠 하면서 약간 이런 뭐 거. 그런 거. 우르릉 쾅쾅 뭐 이런 거 오디션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막 보여주면서 저 사람 뭐 어떤 에피소드가 벌어지면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뭐 도망을 나간다든지 네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우스가 그냥 딱 나와서 딱 막아버리잖아요. 근데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우스가 너무 강해서 왜냐하면 제우스라고 하면은 신 중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보통은 너무 강력해서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통은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토르와 일당들이 몇몇 신만 데리고 이렇게 우당탕탕 이렇게 사건을 벌이면서 도망을 갈 줄 알았는데 약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애들이 네네. 막 이렇게 네네. 사고를 치고 막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오합지졸인데 막 겨우겨우 빠져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 겨우겨우 이렇게 자기들이 협력할 수 있는 신들을 데리고 함께 이렇게 빠져나가는 약간 그런 거를 상상을 했는데 네네. 갑자기 토르가 제우스를 이겨버리네요. 이거는 생각 못했던 가슴 좀 답답할까봐 가슴에 바람구멍 하나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음. 가져온 제우스의 무기 썬더볼트가 네네. 이게 뭐 강력하긴 했지만 압도적으로 그 후에 그 무기를 통해서 막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된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야. 그럼 제우스도 저렇게 약하고 무기도 약한데 그러면 옴니스터 시티를 왜 간 거야 거기를? 거기 다 고만고만할 것 같은데라는. 그냥 머릿수가 부족해서 갔나? 머릿수가? 아니 가서 채워오지도 못했잖아 결국에는. 그렇죠. 아니면은 숫자를 채운 것도 아니고. 숫자를 채운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왠지 요거 복선인가 얘가 얘하고 나중에 합류를 하나 그런 좀 스토리의 연관성도 조금 안 보여줬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본 거는 뭐 토르 엉덩이 말고 건진 게 없었다 약간 뭐 그런 너무 섹시하더군요. 우리 신 PD가 아주 좋아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봤을 때 햇반 들고 갔다. 어쨌든 뭐 이러려면 왜 간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봤던 것 같고. 네네. 그냥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뭐 약간 토르는 그 스톤 브레이커 들고 있고 제이는 어쨌든 간에 멀리를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발키리도 뭘 하나 쥐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대로 그냥 싸우면 좀 얘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다른 애들에 비해서. 뭔가 조금 더 강력한 무기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겠다.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이제 비등비등하게 가서 이제 싸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썬더볼트를 하나 쥐어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뭐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 거네. 토르가 발키리한테가 뭐 오다 주었다 하면서 서이타노. 썬더 뭔가 가는데 오다 주었다 니 해라 하면서 아니면 차라리 이런 내용이 또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은 우리 닥터님 말씀하신 게 1지망, 2지망의 신들은 아니었더라도 그냥 여차저차해서 우리끼리 이제 빠져나오는 줄 알았는데 정말 기대를 안 했던 되게 능력이 허접한 신 한 명이 따라왔는데 그 신이 알고 보니까 썬더볼트를 청소하는 약간 관리하는 신이야. 그래가지고 챙겨서 나온 거야. 약간 뭐 그래가지고 그 신이 썬더볼트를 이제 토르한테 전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냥 예상 밖의 어떤 우당탕탕 오합지졸의 모임 뭐 이런 거를 좀 기대했었는데 그죠? 그랬죠. 아무래도 흐름상 제가 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상은 하지 못했죠. 근데 맞습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제우스를 이기고 가버리다니 이거는 생각을 못했다. 네네. 그래서 조금 뭔가 더 화려하고 거대한 스케일이 막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그냥 그 제인이랑 토르만 가더라. 그게 좀 아쉬웠다. 맞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다. 네네. 근데 그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아. 결국에는 거기 가면은 쿠키가 좀 그걸 떠먹여주긴 하긴 하는데 그게 찰떡 같냐? 그러면은 좀 그런 부분은 좀 약하다 그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아니 나는 그래도 부서진 멸리르를 활용한 액션 연출은 되게 훌륭했다는 생각이 좀 멋있었어. 들었어요. 저는. 산탄 연출. 좋았죠. 전반적으로 이게 뉴아스가르드를 쳐들어온 고르의 그림자 괴물 부대를 향해 가지고 이제 제인 포스터가 마이티 토르로 이제 각성이 된 상태에서 막 전투를 벌이는데 막 부서진 조각을 던져가지고 산탄총처럼 쫙 펼치잖아. 발사를 하잖아. 그런 연출들 광역 데미지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광역 데미지. 스플래시 데미지. 굉장히 멋있었고요. 그런 설정들도 정말로 뭐 저번에 예고편 특집을 하면서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정말로 마블이 잘하는 건 이런 게 진짜 팬들이 이제 원하는 부분을 시원한 데를 그 간지러운 데를 진짜 시원하게 잘 긁어준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멸리르가 비록 부서졌지만 그 부서진 멸리르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도 팬들이 보고 싶었던 장면이고 그렇죠. 그 부서진 멸리르가 이제 다시 합쳐진다거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다르게 활약하는 장면도 우리 팬들이 또 진짜로 보고 싶었던 장면인데 그렇죠. 와, 거기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진짜 부서진 형태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한다는 그 연출은 그 액션 연출은 진짜 너무 진짜 팬들이 봤을 때는 와 정말 쾌감이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멸리르가 만약에 돌아왔을 때 그 새로운 무기 스톤브레이커와 경쟁을 했을 때 맞아.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무기에 대한 의인화를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서로 막 질투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 개웃기더라 정말 그 장면에서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그 멀리서 제인 포스터가 멸리를 들고 있는데 막 토르가 멀리서 막 이렇게 Come on baby, come to daddy baby.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옆에 그 스톤 브레이커가 쓱 공중에 떠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 와 진짜 개웃기더라 진짜 그 장면. 진짜 그게 의인화를 너무 잘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는 게 이게 보고 있으니까 멸리느는 남성향이야. 얘는 약간 그 큰 게 다루듯이 토르가 다뤄. 맞아. 자기 영화 볼 때 소파 옆에다 이렇게 턱 앉혀놓고 약간 그런 식이고. 근데 이 스톤 브레이커는 내가 성향을 좀 보니까 얘는 여성향이 확실하고 섬세하게 다뤄줘야 되는. 질투 막 하잖아요. 멸리는 생각하면 갑자기 옆에 칭 나타나고 막. 질투가 많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멸리를 더 좋아하는 마음 들켜가지고 막 그 바이프로스트 여는데 막 이상한 데로 막 날아가고 막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하잖아. 맞아요. 그리고 저는 특히 이게 이 스톤 브레이커 여성향이더라고 강하게 느꼈는 게 이제 뭐 마지막에 되면은 그 이터너티를 뚫으려고 이거 멸리느에서 스톤 브레이커에서 레이저가 바이프로스트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막 그 제어를 하려고 토르가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뜯어내려 그러잖아. 뜯어내려 그러는데 그때 이 단말마의 절규가 약간 그 남자들이 이제 여자하고 싸우고 그러면 왜 이러는데 나한테 약간 그런 이게 약간 실전에서 나온 것 같은데.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 같은데요. 실전 연기 같은데. 남들은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렇구나. 그런 것처럼 이 토르가 스톤브레이커한테 왜 이러냐고 스톤브레이커면서 막 그러니까. 죄송한데 스톤브레이커를 보면서 누가 떠올랐나요? 남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드렸네요. 저희는 사랑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 액션 연출도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무기들의 의위나 막 빵빵 터지는 그런 장면들도 너무 재밌었고 그래가지고 특히나 또 액션 장면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후반에 부서진 고르의 네크로소드 조각들이 다시 이제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인 포스터 마이티 토르가 이 멸리르 조각들을 던져가지고 쫙 퍼뜨려가지고 그거를 다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멸리르로 땡겨 오잖아요. 땡겨 온 다음에 바닥에 내리쳐가지고 파괴를 해버리죠. 네크로소드 조각들을. 와, 그 아이디어도 난 진짜 너무 신선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냥 네크로소드 그냥 일반적인 칼처럼 탁 쳐서 땡그랑 떨어 부러졌으면 좀 아쉬웠을 거야. 맞아.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 멸리르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사실 그냥 제인 포스터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 생명을 연장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이 멸리르라는 무기를 그 어떤 매개체로 쓰는구나라고 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처음에 그리고 부서진 멸리르 조각 그대로 막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어떤 스플래시 데미지, 광역 데미지 넣는 이런 식으로 막 액션 연출하는 것까지 봤을 때도 그냥 저런 식으로 활용하는 건 아이디어가 좋다라고까지만 생각했어 나는. 근데 마지막에 스토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스토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네크로소드를 파괴하는 데까지 그 부서진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난 진짜 너무 정말 이 작가진, 어떻게 보면 이 대본을 쓴 이 마블 제작진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 나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게 그 멸리르가 부서진 거는 헬라에 의해서 부서진 거잖아. 그렇죠. 근데 헬라가 이 멸리르를 부쉈던 그 이야기를 처음에 썼을 때, 쉽게 얘기해서 그 나그나로크 시리즈가 나왔을 때, 그 영화 3편이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고 여기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거기서 만든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제 이어가지고 또 여기까지 스토리에 진짜 녹아들도록 엔딩에까지 그렇죠. 그 부서진 무기 하나를 이렇게까지 이어가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진짜 훌륭했고, 막 말씀하신 대로 막 진짜 토르가 그 멸리르와 스톤브레이커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그런 개그 포인트도 정말 훌륭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반면에 뒤에 가가지고는 좀 썬더볼트를 활용한 액션은 조금 단조롭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멸리르하고 이제 스톤브레이커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이야기 전개들, 막 개그 요소들, 막 액션 연출 이런 것들은 되게 재미있고 기발하다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반대로 우리 닥터님도 좀 말씀하셨지만 굳이 썬더볼트를 그렇게 훔치러 거기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썬더볼트를 활용한 액션은 조금 단조롭다, 요런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그 환혼 이야기 하면서 마블이나 오비안 케노비에서 나왔던 액션 연출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 그래, 난 다른 요 토르 이제 러브 앤 썬더에서도 다른 액션 연출, 다른 CG 막 이런 것들은 전혀 아쉬운 부분이 없었는데, 이 썬더볼트하고 관련된 액션 연출, 썬더볼트하고 관련된 CG 연출들은 다 조금씩 아쉽더라고, 나는. 그랬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썬더볼트가 생김새도 그렇고 색깔 때문인지 모르겠어, 이게 너무 장난감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어. 맞아. 그냥 난 솔직히 누가 봐도 그냥 번개 그런 느낌이잖아. 플라스틱 막 이렇게 생긴 거야. 내가 그냥 내 개인적인 감상이. 그러니까 막 그 멸리르는 막 그치. 거의 부서진 모양이 그러니까. 막 되게 리얼해 약간 보이고 정말로 쇳덩이 같아 영물 보이고. 같지 않지. 이 썬더볼트, 그러니까 멸리드나 스톤브레이커도 영물 같잖아. 맞아. 그런 특유의 그런 막 칼날술 우잉 뭐 이런 거. 맞아. 막 그리고 여기다가 막 주문을 걸고 막 자기 바램을 얘기하면 막 그 무늬가 싹 나타났다가 막 없어지는 막 그런 부분이라든지 되게 신이 휘두를 것 같은 무기처럼 생겼잖아, 이게 진짜로. 그렇죠. 그런데 확실히 썬더볼트는 그런 게 조금 너무 부족해 보이고 조금 너무 디자인이 단조롭지 않았나? 진짜 제우스가 휘두르는 번개라고 하기에는 너무 진짜 저 백화점 가면 팔 것 같은 플라스틱 장난감 같은 솔직히 생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 그리고 뭐 생긴 거는 뭐 그랬었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도 이제 이게 원래 그러니까 그 엄니포턴스 시티에서 제우스가 자기가 이제 좀 약간 그 썬더볼트를 가지고 묘기를 보여주죠. 묘기 보여주죠. 뗐다 붙였다 하고 프레젠테이션.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저글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보여주는데 재롱을 좀 부리는데, 맞습니다. 그럴 때 보면 제우스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 무기니까 그렇죠. 되게 이렇게 능숙하게 사용하는 반면에 이제 그 토르나 아니면 발키리 경우에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많이 안 써보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 그냥 좀 칼처럼 써. 그냥 그죠? 활용성이 그 제우스가 보여줬던 그 제롱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그래,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분리해가지고 뭐 단검 쌍칼이나 이렇게, 아니면 그냥 합체해가지고 하나의 칼처럼 이렇게 들고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번개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뭔가를 던지면서 뭐 활용을 한다던가 조금 투창처럼. 실제로 멸리르 같은 경우에도 토르가 이제 활용하는 것들 보면 막 휘두르고 던지고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액션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잖아, 토르가. 그렇죠.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번개를 좀 던진다든지, 던지면서 막 마법 막 번개 데미지를 좀 준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좀 많이 연출이 됐다면 조금 더 입체적이고 다이나믹한 그런 액션 연출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네네. 있죠. 그래서 나도 그러니까 뭐랄까, 물론 우리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게 제우스의 무기니까 나중엔 이게 어마어마한 반전이나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물건일 거라고
상상을 하게 돼요. 당연히 이- 그렇게 했죠. 얘가 엄청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아쉬웠던 거는 진짜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이게 제우스의 물건이라고 약간 그런 지점은 분명히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나는 그 뭐지 이제 뭐 옴니포터스에서 제일 아쉬웠던 거는 아무리 봐도 내가 이 영화에서 제일 웃긴 거는 그 예고에서 봤던 토로 옷 벗기는 건데 아 그렇죠. 이거 왜 예고에서 보여줬을까? 이거 그냥 극장 가서 봤으면 너무 웃겼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고편에서 어. 보여주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아껴뒀다가.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하. 이거보다 웃긴 개그는 별로 난 없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되게 원초적이잖아. 이런 맞아요. 이런 거는 그냥 언어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는 그냥 굉장히 원초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구한테나 대중적으로 송할 수 있었던 장면인데 이건 좀 오판이 아니었는가. 이게 제일 재밌었을 수 있는데 극장에서도 안 웃더라고 사람들이. 이미 다 예고편에서 다 다 보고 봐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재밌으라고 만든 건데 좀 아쉬웠어. 차라리 그 옷 벗기는 장면보다는 그런 장면에서 더 웃겼던 거. 그러니까 아까 무기들 뭐 이렇게 그거 하는 장면들이라든가 Come to 아니면 daddy, come to daddy. 어. 막 이러면서. 그 장면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소리 지르는 염소들 아.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더 웃더라고. 맞습니다. 아쉬웠어. 그게 제 뒤에 이제 나이 좀 있으신 그 아저씨가 한 분 앉아 계셨는데 한 남들보다 한 반박자 빠르게 웃으시더라고. 혼자 반박자 빠르게 웃으시더라고. 그 걔만 나오면 웃긴 거야 벌써. 그러니까. 웃기니까. 굉장한 마블바가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소름 돋게 우리보다 나이 어렸던 거 아니야?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냥 뭐 이거 딱 봐도 우리보다 나이가 좀 있으셨군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보면서 좀 약간 그런 건 있었어. 근데 난 결국에는 이 토르가 이 서사에서 너무나도 많은 걸 이뤄왔기 때문에. 그렇죠. 시리즈 내내 이제- 통틀어서. 그렇죠. 이제는 좀 챙겨줄 때도 됐는데 또 잃어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토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솔직히 나 제임포스트하고 잘 됐으면 좋겠었어. 그래서 약간 콤비로 싸우고 그런 걸 기대했었는데 또 하필 또 제임포스트가 아파 제외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이 마블 그 영화 아플 사람 그렇게 보다 차라리 호크아이가 암에 걸렸어도 괜찮은 전개가 일어날 수 있어. 왜 호크아이 건드리냐고. 왜 괴롭혀 호크아이를. 그러면 누구나 바라던 해피엔딩. 호크아이도 없어지고 제임포스터하고 토르도 하나가 되고. 호크아이 너무 싫어하네 진짜. 너무 아쉬웠다 그걸 보면서.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저는 제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좋습니다. 싶은데 네네. 제인이 아프게 된 게 저는 그것 때문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그 토르2 다크월드에서 그 에테르에 한번 감염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막 그 아스가르드 가서도 막 치료받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원작에서는 그런 설정이 살짝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요? 에테르의 영향이 좀 있는 걸로. 인간의 몸으로 에테르를 담았던 그런 것 때문에. 그거의 영향으로 계속 다시 아픈 건가? 왜냐하면 갑자기 나왔는데 뭐 암사기라고 하니까 뜬금없잖아 사실은. 잘 살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네네. 그거 영향인가 싶었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진짜로 그 사람으로서 암에 걸려서 아프게 된 거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뭐 멀리를 들러 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렇죠. 거기 책에 막 그런 게 적혀 있었잖아요. 뭐 멀리를 들면 건강해진다. 뭐 맞아. 그러니까 그 되게 그거 안 같았어요. 약간 그 허경영 같지 않았어요. 멀리를 들면 건강해지고 멀리를 들면 생기가 돌고. 그러니까 내 눈을 바라봐. 멀리는 한번 들어봐 건강해지고. 건강해지고 뭐 눈이 띄고 뭐 그런 것처럼 보였는데 저는 건강해진다길래 그러면 멀리를 들게 되면서 얘가 그러니까 왜냐면 예고편에서 본 장면들도 있으니까 멀리를 들게 되면서 토르화 돼가지고 그 건강도 암도 다 나아서 뭐 토르랑 나중에 이제 같이 하하호호. 전투도 하고 행복하게 하하호호 하면서 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했는데 전혀 빗나가더군요. 또 전혀 맞지 않고. 네네. 초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타로드가 그 아픔을 그러니까 아픔을 가지고 공허하게 사는 것보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스타로드가. 아프더라도 사랑을 해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렇죠. 근데 결국 스타로드가 점쟁이인 건지 그 스타로드의 말대로 그냥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게 돼 버렸잖아요. 토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게
그 제인을 다시 안 만났으면 그렇게까지 아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다시 안 만났으면 제인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게 그냥 그렇게 흘러갔을 텐데 네. 결국 몰리르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다시 사랑하게 되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다시 그 격정적인 키스를 하고 키스 격정적인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싸우면서 또 사랑이 더 그렇죠. 커졌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헤어질 때도 이제 사랑하는 이의 곁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지키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게 돼버렸잖아요. 그 대신에 좀 후회 없는 사랑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그렇죠. 후회 없는 사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세요. 나중에 그 마지막 쿠키에 나왔나요? 그 바랄라에 가게 된 제인의 모습을 보이는데 네네. 뭔가 그거 장면을 보니까 뭔가 이대로 끝날 것 같지가 않고 나중에 이 좀 바랄라에 간 신들이나 제인이 뭔가 다시 등장할 것만 같은 그런 여운을 남기던데 예토전생 막 해가지고 제인 막 부르고 그 다음에 제인 막 살려내고 막 그 다음에 토로 아버지잖아. 토로 아버지도 부르고 오딘도 살려내고 오딘도 부르고 살려내고 왜냐면 가장 강력한 존재들을 불러야 되잖아. 그러면 맞아. 톨의 힘을 가진 그 제인이랑 마이티 토르 오딘이랑 뭐 로키 이런 애들 막 불러가지고 로키는 안 죽었나? 근데 실제로 원작 팬들이 되게 그 장면 그 쿠키를 보고 좋아했던 게 그런 게 있대요. 실제로 원작에서 이제 실제로도 암에 걸려가지고 죽는데요 마지막에 그 죽게 되는데 이제 제인 포스터가 바랄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발키리 다음 2대 발키리가 된다 그러더라고. 바랄라를 갔다가 그런 내용이 원작에는 나온다. 갔다가 그러더라고.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작에서는 그런 게. 바랄라를 갔다가 이제 신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2대 발키리로 이제 약간 임명받게 되는 약간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대하는 팬들이 많더라고요. 요번 쿠키를 보고 나서. 근데 뭐, 영화가 무조건 원작을 100% 따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될지는 맞습니다.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네. 뭐 타짜 2도 있고 타짜 3도 있고 100%안 따라가지고 따라갔으면 했었는데. 그리고 아직 제인 이야기인데, 네네네. 이번 영화에서 그 제인의 등장 장면이 2번 딱 나오는데, 그 새로운 아스가르드에서 그림자 부대랑 전투할 때 한번 멋있게 딱 등장하죠. 그렇죠. 멸리르가 딱 가가지고 손에 탁 잡히는 장면. 다다닥 하면서 원래는 이제 토르가 오 하면서 잡으려고 그러다가 샥 가서 잡히죠. 멸리르 막 이랬는데 뒤로 탁 날아가잖아 멸리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애들이랑 그 토르랑 합세해서 그 고르랑 그림자 부대랑 이렇게 싸울 마지막 때. 전투를 벌이는. 근데 토르가 좀 밀리고 있었죠. 맞아요. 토르가 약간 밀리고 그 칼에 이제 네크로소드에 찔릴 뻔 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한번 등장하는데 그렇죠. 또 멋있게 등장을 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DC에서도 원더우먼 등장씬에 굉장한 힘을 주지 않습니까?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전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등장씬에 힘을 빡 주는데 약간 우리도 여성 캐릭터 나올 때 이렇게 멋지게 한번 등장시켜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제인 등장한 장면이 사실 뭐 원더우먼 등장에 못지않게 되게 멋있게 잘 나왔어. 뽕이 차오르는 마블 뽕이 차오르는 히어로 뽕이 차오르는 장면이었다. 그러니까 야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심지어 첫 번째 하더라고요. 등장하는 장면은 그 엔드게임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그 멸리를 탁 처음 잡는 장면하고 거의 그렇죠. 비슷하잖아요. 그 장면은.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더 멋있더라고 그 장면. 약간 오마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게 멋있었어요. 막 그런 막 그 갑옷 같은 소리가 부딪히면 땅막 이런 소리 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멋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여성 히어로들의 뭐랄까 그런 여성적인 면을 굳이 강조할 필요 없고 좀 멋있는 장면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그런 여성 히어로를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맞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잘 만든 것 같아요. 나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마블과 디즈니가 우리 요즘 신PD가 아주 좋아하는 작품 내 PC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흐름 때문에 남성 히어로들이 여성으로
대부분 교체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아니면은 남성 히어로들이 능력이 너프를 받는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계속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블 MCU 내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솔직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게 제인 포스터가 이제 약간 마이티 토르 역할을 맡으면서 토르도 이제 여성으로 대체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성이라서 싫다는 아니지만 워낙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다 다음 보니까 페이지에는 다 바꿔버리겠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그런 건 있지. 멋진 여성 히어로가 새롭게 등장하는 거는 너무나 반갑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적으로 완다비전에서 보여준 완다의 어떤 강력한 각성이라든가 그죠? 그렇죠. 뭐 멋있어요. 마리아 램보의 딸 모니카 램보의 어떤 스펙트럼이라는 히어로로서의 어떤 변신 요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즈 마블에서 요번에 새롭게 보여준 어떤 여성 청소년 히어로 카말라 칸의 모습 그런 거라든가 뭐 2대 호크아이 케이트 비숍 요런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들이 뭐 여성 히어로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네요. 다네요. 솔직히 여성 히어로들도 굉장히 멋있는 히어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굳이 기존에 사랑받았던 남성 히어로의 능력을 하향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 비교 위로 여성 히어로들을 더 강하게 보이게 만들려고 약간 억지로 약간 스토리를 짜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일부러 만들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냥 남성 히어로 말고 다른 여성 히어로를 등장시키는 건 좋단 말이지. 근데 여성 히어로를 등장시키려고 기존의 남성 히어로를 너프시키는 약간 그런 것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나는 이때까지 관객들이 봐왔던 어떤 남성 히어로의 캐릭터성을 짓뭉개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인 거죠. 저 개인적으로. 그렇죠. 결과가 지금 잘 나왔죠. 이렇게 이번 토르를 보면 제이포스 자체도 충분히 강하잖아요. 맞아요, 인간이었는데 멸린을 하나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맞아. 그럼 우리가 이런 히어로를 그냥 좋아하면 되는 거지. 힘이 맞아요. 세고 멋있다. 이런 부분에서 나는 이번 토르 러브 앤 썬더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기존 토르하고 새로 나온 제인 포스터의 마이티 토르하고 균형을 굉장히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마지막에 또 그 제인이 빠져주면서 결국엔 토르로 그냥 이어지는. 나는 또 그 마지막에 빠져주는 부분도 굉장히 명분 있게 빠졌다고 생각을 했거든. 마지막에 그렇죠. 마이티 토르 그 제인 포스터가 그러면서 되게 그런 부분도 서로 캐릭터 간의 어떤 서사도 되게 깊이감 있게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닥터님도 좀 그런 거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기에 몰린 제인이 자신이 사랑했던 토르와 연결된 북유럽 신화를 통해서 질병을 극복하려고 했다는 초반 전개는 조금 보면은 얼렁뚱땅인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사람이 따라서. 과학자잖아. 그런 거에 기대면 안 된다고. 맞아. 그러니까 워낙에 완전 진짜 과학자잖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부분이 조금 가볍거나 혹은 뭐 얼렁뚱땅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이때까지 막 과학자 막 우주의 진리, 섭리 이런 거를 막 과학적으로 풀어내려고 막 노력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이거 방법이 없네. 약간 신화라도 한번 기대볼까. 약간 이런 것처럼 느껴지잖아 이게. 근데 나는 토르 1편부터 이어진 토르만의 세계관을 생각해보면은 이게 꽤나 명분이 있고 정통성이 있는 전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토르가 제인 포스터와의 그 토르 1편에서 타닥타닥 모닥불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나시나요? 저기죠. 네. 모닥불을 피워놓고 자기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제인 포스터한테 그쵸. 토르가. 네. 그 장면이 나오는데, 위그드라실이라고 하죠. 세계수. 그거에 대해서 이 세계하고 우리 세계가 어떻게 연결돼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그 장면에서 과거에는 마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과학이 되었고, 나는 그 두 가지가 동일하다고 믿는 세계에서 왔다라는 설명을 해줘요. 제인 포스터는 과학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법이라는 걸 안 믿는단 말이야. 1편부터. 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처럼 느껴지냐면 SF 작가이자 미래학자 아서 찰스 클라크가 했던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엄청나게 발달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SF 팬들한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토르 세계관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야기야. 이 이야기가. 그죠? 토르 세계관을 관통하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렇죠. 신화와 마법이 이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만큼 과학과 마법이 어떻게 보면 동일할 수가 있다라는 이 전제 자체가 토르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화와 마법의 정반대편에 서 있던 과학자 제인 포스터가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이 평생 탐구해온 어떤 과학을 더 이상 과학으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거기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토르의 신화에서 해답을 찾는다 보면 꽤 의미가 있는 연결이었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나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개인적으로 좀 좋은 부분이 요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또 멸리르가 제인에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나오잖아. 이 영화에서 보면은 토르가 제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제 멸리르한테 그녀를 평생 지켜주고 싶다라는 이제 뭐 고백 약간 그런 것들 맹세 같은 거를 멸리를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영화에서. 그러니까 뭐 약간 멸리를 보고 함께 지키자 약간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들리게끔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 그런 연출이 약간 과거에 오딘이 자격이 있는 자라면 멸리르를 들어올릴 수 있다라는 주문을 딱 거는 장면 있죠, 옛날에. 그쵸. 그 장면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토르가 자격을 갖춘 영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그 1편에서 보면은 멸리르를 못 들게 되잖아. 못 들어. 아빠한테 깝치다가 털려가지고 아빠한테 그래가지고 자격을 잃었다가 다시 자격을 되찾게 되면서 멸리를 다시 들게 되잖아. 그 장면하고 굉장히 겹쳐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토르한테 이제 멸리르를 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 것처럼 토르가 제인 포스터한테 그 멸리르를 또 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 것 같은 장면처럼 겹쳐져 보여가지고 그 장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토르 시리즈를 계속 봐왔던 사람들한테는 되게 반갑고 정통성 있게 느껴지는 장면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 거였는데 나중에 실제로 들고 오니까 네가 그걸 왜 들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맞아요. 그런 장면처럼 보여가지고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티 토르로 거듭난 제인 포스터 캐릭터 자체가 되게 의욕적이고 파이팅 넘치는데 아직까지 그 히어로가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뉴비라 가지고 되게 서툴고 막 약간 덤벙대는 모습도 보여주잖아. 귀여운 모습도 보여주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세상 만사에 통달한 듯한 어떤 복잡한 심정의 토르의 모습도 같이 이렇게 붙여져가지고 그런 캐릭터 간의 균형감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새롭게 마이티 토르가 된 제인 포스터의 모습 닳고 다를 대로 정말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토르로서의 막 히어로로서의 어떤 생활이 되게 오래돼가지고 자기 사랑한 사람들도 다 잃고 진짜 다를 대로 다른 어떤 오리지널 토르의 모습하고 대비가 딱 되면서 각자의 캐릭터성도 되게 잘 살아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수불님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여성 히어로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이 새로운 토르가 뭐 기존의 토르의 어떤 캐릭터성을 해친다던가 아니면 캐릭터성이 겹친다던가 이런 거 없이 되게 두 히어로가 균형감을 잘 유지하지 않았나 요 영화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좋았어요. 네네. 요번에 나온 그 제인 보면서 나탈리 포트만이 그 원래 뭐 이쁘고 뭐 하지만 이게 막 되게 그 토르로 변신하면서 이렇게 뭐 되게 건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근육질. 그렇죠. 근육이 보이는데 나 저 보면서 나탈리 포트만이 저 정도 근육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저 CG인가? 진짜인가? 이렇게 막 계속 보게 되더라고. 아니 근데 실제로 비하인드 컷 중에 그 촬영장에서 뭐 그냥 평상복 입고 있는 사진을 봤는데 장난 아니던데 떡대가. 벌크업을 좀 했나 보네 실제로. 네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근육도 잘 어울렸어요. 아름다웠어. 그죠?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두드러진 게 멋있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멸리르의 힘을 통해 가지고 마이티 토르로 거듭났던 제인 포스터하고 네크로소드의 힘을 통해 가지고 신도살자로 거듭난 고르가 약간 겹쳐 보이는 서사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이야기 전개에서 서로 쪽쪽 빨리고 있는 거지 서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고르는 네크로소드한테 빨리고 있는 거고 제인 포스터도 어떻게 보면 빨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멸리르의 힘을 통해서 겨우 생명 연장의 꿈을 메치니코프를 하고 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게 약간 겹쳐져 보이는 캐릭터가 겹쳐져 보이는 서사들이 나오는데 결과는 마지막 결과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인 포스터는 그 상황에서 이제 자기의 생명이 다하더라도 이 멸리르의 힘을 빌려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선택을 했고, 그죠? 이제 고르 같은 경우에는 네크로소드의 힘을 빌려 가지고 이제 신들을 파괴하는 선택을 한 거니까 정반대의 선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잃을 위기에 몰렸다는 설정 자체는 굉장히 유사하게 그려지면서 대비돼가지고 그게 또 되게 흥미로운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는 제인 포스터 마이티 토르의 선택 때문에 이제 고르가 자기의 선택을 바꾸게 되죠 마지막에. 그쵸. 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뻔할 수 있는 이야기 전개긴 했어요. 뻔하긴 했지만은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그 고르가 마지막 이터너티 앞에 당도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자기 선택을 바꾸게 되는 그 이야기 전개가 그래도 조금 더 설득력을 갖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확실히 설득력은 있었죠. 그러니까 솔직히 신들을 그냥 다 죽인다 뭐 그런 소원을 만약에 빌었다 뭐 그랬으면 사실 조금 더 그 설득력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뭐 아까 초반에도 막 얘기했었지만 그러니까 이 신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그러니까 맹구? 어떻게 보면 뭐 원인 목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계기 뭐 그런 것들이 좀 계기.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약했던 것 같고 그냥 네크로소드한테 그냥 영향을 받아서만 그렇게 나빠졌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런 백화되었다. 백화된 그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런 마지막 선택을 바꾸는 부분에서 제인 포스터의 희생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깊이감을 더해주는 설득력을 더해주는 되게 좋은 장치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둘의 서사가 비슷하게 가는 그런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장치로 작용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진짜 다행인 거는 이제 그 이터니티로 구멍이 뚫리고 이제 고르가 글로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데 이제 기어가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가까워서 다행이지 멀었으면 가다 죽었을 거야. 그러면 좀 뭔가 기어가다가 문제가 됐겠죠. 존나 머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죽는 거는 가까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 공간도 좋았어요. 제가 그때 옛날에 그 비잔치의 책인가? 그 닥터 스트레인지 네네. 그게 그런 책이 있을 법 같은 동네가 아닌 게 좀 아쉽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의미로는 이터니티가 진짜 좀 뭐랄까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 공간이 그냥 좀 솔직히 말해가지고 트루먼 쇼 마지막하고 비슷하게는 좀 했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진짜 뭔가 이 공간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엄청난 이질감 같은 게 좀 들고 그래가지고 뭐 괜찮았어요. 약간 엔드게임에서 보면 타노스가 이제 마인드 스톤 얻으러 갈 때 그 공간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비슷하게 들기도 하고 그죠? 네네. 그 어떤 우주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들이 있을 법한 공간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었다. 그런 것도 좀 있고. 정신과 시간의 방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정신과 시간의 방은 실제로 하얗죠. 오랜만에 듣는데 정신과 시간의 방 옛날에 많이 얘기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고르의 그런 뭐랄까 막 다른 생각하는 얼굴 그런 게 그런 게 저는 그 중간쯤에는 이제 그 아스가르드에서 애기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감춰놓고 뭐 그런 자기 너만한 딸이 있었단다 그런 얼굴하고도 좀 되게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뭔가 이 사람을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용서가 좀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 표정 연기나 그런 부분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 것 같다. 약간 뭐 그런 생각이 그냥 이상하게 그냥 들어버리더라고요. 그 연기가 너무 잘 버리니까. 연기가 진짜 너무 훌륭했습니다. 크리스천 베일 연기는 진짜 깔 게 없었다. 그죠? 깔 게 없어요. 진짜 머리도 밀었는지 잘 모르겠네. 밀었겠죠. 왜냐면 크리스천 베일 옛날에 그 연기 때문에 막 몸무게도 엄청 감량하고 살도 찌었을 때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자기 혹사시키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이번에도 그렇게 머리를 빡빡 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인상적인 장면 또 이야기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인상적인 장면. 저는 이거는 뭐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다기보다는 그 고르가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고르를 좀 이상하게 본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잘 보고 있다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엑셀하고 아이들이 감옥에 gat혀가지고 막 그 엑셀이 그 옛날 그 톨의 활약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 스톰 브레이크로 그 타노스의 머리를 날렸다. 맞아요. 그런 얘기하고 보니까 자기 딴에는 고르가 내가 봤을 때는 그 유사점을 찾은 것 같아. 얘들한테 드디어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머리 없어지는 얘기를 좋아하니까 나도 머리를 좀 없애볼까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삐뚤어진 약간 부성애가 그렇죠. 그 발동을 한 거지. 근데 분명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 같은 우리 김수풀님이 공감을 하기에 애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그 장면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지 잘못 공감한 거야. 그러니까 고려. 그렇죠. 네네 그렇지.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 애들이 와우 그러니까는 진짜 머리가 날아가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러죠. 놀라가지고 자빠지죠. 그게 인상적인 장면 얘기했었는데 약간 그 잡아왔던 그런 목적성 없이 다 잡아왔던 그런 아이들 중에 약간 정답 타고 했었다면 너무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 머리 뱀 날리는 거 보면서 피와 뼈가 난무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박수. 앵콜. 고루가 저기 좀 머리 쓱쓱 긁더니 니는 좀 가자 안 돼? 역시 좋아하네 하면서. 아니 니는 저기 다시 데려다 줄게. 니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여기까지 오실 분이 아닌데 여기를 왜 같이 오셨어요? 아스가르드에 다시 아니, 말씀을 하시지 하면서 따라오셔도 되는데 이런 거 별로 안 무서워하시네 하면서. 뭐 그런 거 약간 인상적이었다고 정답타가 생각. 저도 어릴 때는 순수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순수한 맛. 저는 그 토르가 마지막 전투에서 아이들한테 자신의 힘을 나눠주고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위기를 헤쳐나가는 마지막 전투 씬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이 요번 영화 내내 보면은 신들이 자신을 믿고 숭배하는 인간들을 하찮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전혀 인간들이 자기를 생각하는 거에 반만큼도 진짜 눈곱만큼도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신들이. 그렇죠. 그런 막 교만하고 쾌락에 빠져있는 모습들 막 그런 모습들이 신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토르죠. 토르도 신이니까. 신이죠. 북유럽 신화의 주인공이잖아. 그죠? 그런 토르가 고루를 막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선택한 것이 자신이 지켜줘야 했던 대상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상황을 극복하는 선택이라는 것이 그 앞에서 계속 누적시켜줬던 진짜 정말로 밉상이고 정말로 교만하고 정말로 보기 싫은 어떤 그 신들의 모습하고 정반대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가장 정답의 모습에 가까운 어떤 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 장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짜릿함 요런 것들 쾌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좀 모범적인 신의 모습.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뭐랄까요, 그 자기 힘을 나눠주면서 약간 스스로 방해하게 하는 것도 그런 뭐랄까 아스가르드인으로서 당연한 거잖아. 바이킹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한테도 약간 주체 사상 같은 거 그런 느낌. 아니 너희들이 주인공이다. 실제로 그런 거지. 신들이 우리가 계속 이제 이 토르 러브 앤 썬더를 보다 보면은.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어떻게 보면 신들의 입장에서 조금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인간들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신들한테 바라기만 한다라고 또 느낄 수가 있잖아. 신들. 왜냐면 나 실제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고루가 처음에 나오는데 이 행성이 진짜 막 가뭄이 존나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을 정도로 피폐해졌잖아 행성이. 그러면은 신한테 빌 게 아니라 땅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도록 뭔가를 조치를 취하든가 아니면은 물이 있는 곳으로 빨리 행성을 옮기든 거주지를 옮기든 해가지고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지. 여기 허벌판에 지금 이거 다 사막 항복판인데 거기서 기도한다고 이게 뭐 뼈족한 방법이 나옵니까? 솔직히 신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봤을 때. 근데 그거하고 정반대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토르가 이제 자기 능력을 물론 공짜로 나눠준 거긴 하지만 스스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경험을 쌓게 해주는 거잖아. 그쵸. 물고기를 직접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을 수 있는 낚시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약간 진짜 모범적인 정말 신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장면에서. 그런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나는. 그런 장면이 되게 좋아가지고 뭐 연출적으로도 마치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거 있죠. DC의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뭐 들으시는 분들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DC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샤잠에서 보면 샤잠 설정이 그거잖아. 신의 능력을 아이들이 받아가지고 이제 히어로로 변신해가지고 활동한다 이런 설정이 좀 있잖아요. DC 샤잠에 보면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샤잠 어렵지. 샤잠 보기가 쉽지 않다고. 안 봐서 모르겠네요. 샤잠 설정이 그런 거거든요. 원래 아이들인데 주인공들이 아이들인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슈퍼맨과 비슷한 약간 5신인가 7신인가 그 신들의 능력을
능력을 이제 빌려와가지고 이제 히어로로 활동할 때는 변신을 해가지고 악을 물리친다 이런 설정들이거든요. 샤잠 설정이. 그런 설정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의 어떤 설정들, 동심을 자극하는,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면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런 부분도 더 좋기도 했어요. 그 장면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고르의 딸과 토르가 해변가의 전투를 향해 뛰어들면서, 그 마지막 엔딩 장면, 정말로 개 반전이면서 정말 명장면이 아니었나. 사람들은 그들을 러브 앤 썬더라고 불렀다 라고 하면서 그 고래의 딸 이름이 러브였다는 게 밝혀지게 되죠. 그렇죠. 진짜 난 그 장면에서 진짜 온몸에 진짜 전기 맞은 것처럼, 러브 앤 썬더였기 때문에 전기 맞은 것처럼, 전기 진짜 아니니까 라이포겐. 라이퍼갱 맞은 것처럼 와 진짜 정말 엄청난 반전이 아니었나. 짜릿한 쾌감이 있었습니다 진짜. 나는 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나는 마무리가 너무 재밌던데 옛날 애니메이션 보던 그런 활극처럼 마지막에 막 이었다고 한다. 아니 그러고 나는 무조건 러브는 그냥 그 여기에 나왔던 그 주인공 제인과의 사랑. 제인과의 사랑을 뜻하는 러브였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영화를 보는 내내 생각했죠. 끝까지도. 네. 그랬는데 그런 중의적인 표현인 거지. 그 사랑을 뜻하는 것도 맞고, 네. 그러면서 맞고. 동시에 고래의 딸 이름이 러브였던 것도 맞고, 그런 상징적인, 중의적인 어떤 표현이었다는 걸 알고 결국엔 되게, 뭐 앞으로 뭐 토르가 이렇게 사랑으로 키울 이 대상이기도 하고. 맞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함의적인, 그런 상징성이 있는 이름이었던 거잖아. 그래가지고, 와, 마지막 반전 진짜 짜릿함이 있었어요. 쾌감이 있었어요. 좋았습니다. 네네. 나는 근데 그 영화 보면서 약간 마지막을 보니까는 이게 나는 영화는 그 토르긴 해. 근데 토르 영화기 때문에 재미없는 오해가 있을 법한 로키가 없었다는 거. 로키가 없었다는 것도 있지만 이 영화 마지막을 보면서 이게 진짜 토르긴 한데 토르 위에가 있죠. 오딘 자기 아빠. 네네. 토르는 오딘슨이잖아요. 그렇죠. 밑에잖아. 오딘슨. 네. 오딘슨이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그런 장면을 보면서 토르가 이제 오딘이 되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오딘급으로 올라갔다. 이제 진정한 병장이 되었다. 분대장이 되었다. 근데 왜냐면 이제 뭐 약간 그런 거 옛날에 토르 원에 보면 오딘이 이제 그런 뭐 좀 폭군이었기 또 했지만은 원까지는 그냥 서당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아스가르드를 좀 재건했죠. 원래는 발키리한테 신아스가르드를 맡긴 거지. 재건은 하지 못했어, 솔직히 발키리는. 그렇죠, 맞습니다. 발키리는 자꾸 계속 이렇게 겉돌잖아요. 자기는 전투에 가고 싶고 싸우다가 죽고 싶지. 그렇죠. 행정 업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결국에 이 토르 러브 앤 썬더에서 토르가 다시 아스가르드를 부흥하게 만들었고. 네네. 그 다음에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그런 바이킹 정신을 가리켰고. 그렇네요. 네네. 그 다음에 마지막 결국에는 다른 종족이었던 로키를 아스가르드인으로 품었던 오딘처럼 이제 그 다른 종족의 딸이죠. 이 러브는. 맞습니다. 네. 네네. 그런 애를 품음으로써 저는 이게 토르의 성장이 완성되었다. 약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서사가 그래서 후계자까지 얻었으니 진정한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영화가 뭐 당연하게도 로키가 없지만 현재는 그래서 로키 없는 영화로 시작돼서 마무리됐는 게 큰 의미를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토르가 토르면서 오딘까지 된 것 같다. 약간 그러면 러브의 플레임은 러브 토르선이겠군요. 토르선. 토르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네네. 저도 마찬가지 봉섭 씨하고 마찬가지 엔딩이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러브 앤 썬더고 그래서 토르구나. 토르의 이야기가 완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네. 네네. 그렇게 좀 보였었습니다. 네, 저도 뭐 인상적인 장면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네. 앞에 두 분이 얘기하시면서 거의 뭐 비슷한 장면을 얘기해 그렇군요. 네. 저도 그 토르가 힘 넘겨줘서 이제 애들이랑 같이 전투하는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고요. 처음에는 뭐 힘을 준다고 해서 뭐 그냥 인형 들고 막 발발 떨고 있는 이런 애들이 싸우라고 한다고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애들이 잘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토르가 머리 잘 썼어. 원래 애들은 한 명을 좀 추앙 해줘야지 이제 우르르 따라 골목대장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 그렇군요. 엑셀을 엑셀 장군이라 그래요. 엑셀보다 골목대장이 하나 생긴 거지. 골목대장을 하나 앞서야 됐다. 애들이 우르르 쫓아가잖아.
야, 그런 것도 되게 서사가 완성된 거에 한 부분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오딘선한테는 어떻게 보면 엑셀의 아빠 이름 뭐죠? 엑셀 아빠? 하임달. 아, 헤임달. 헤임달. 헤임달이라는 그 오른팔이 있었잖아. 그죠? 문지기, 그쵸. 수장이 있었잖아. 근데 자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이제 문지기, 수장, 오른팔은 엑슬이라는, 장군이 생긴 거고, 자기 후계자도 생겼고, 이제 완전히 오딘하고 똑같은 어떤 이제, 신 아스가르드. 신 아스가르드의 구조가 완성이 됐네요. 어떻게 보면. 오른팔도 그죠? 생기고 자기 자식도 생기고 후계자도 생겼고, 그렇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애들이 그냥 애들이 아니고 역시 아스가르드인들이구나 애들도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이게 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스가르드 행성이 폭파되고 난 뒤에 뭐 아스가르드 사람들이 곧 아스가르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냥 지구에 정착해서 사는 모습도 보니까 그냥 그냥 휴양 도시 뭐 이렇게 관광 도시에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사는 그냥 인간들이랑 다를 게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맞아.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맞아. 점차 뭐냐면 아스가르드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줬지. 그죠? 시리즈 내내. 특히나 이제 어른들은 그래도 이제 뭐 그림자 부대가 괴물들 나왔을 때 뭐 나와서 싸우고 했는데 맞아요. 애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잖아요. 그냥 맞아. 집에 다 따로 있어가지고 맞아. 그만큼 애들이 그러니까 아스가르드에 살 때보다는 좀 뭔가 지구에 살면서 약해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요즘 것들 약해 빠져가지고 안 나 돼. 그런 느낌 같은데요. 요즘 것들 약간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으니까 저희가. 맞아. 근데 이제 토르가 오늘 한정으로 그날 한정으로 이게 힘을 나누어 주게 되면서 그 애들을 전투에 이제 투입시키면서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게 그냥 애들이 아니잖아요. 걔네들 그렇죠. 하나하나가 다 아스가르드인 신이라고 봐야지. 신들의 자식들이라고 봐야 되니까 걔네들도 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의 이제 미래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만약에 이런 이게 애들이 납치당하는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그냥 학교 다니고 엄마 아빠는 맞아요. 그냥 저 관광으로 돈 벌고 그냥 보통 인간처럼 살아갔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구에 적응하면서 그 순간에 이제 하늘에서 이 고르가 웃으면서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다 그 나의 큰 그림이었다. 아스가르드를 제거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면 뭐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갔을 것 같은데 이게 스스로도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아스가르드를 지키기 위해서 나중엔 또 뭐 발키리한테 다 같이 검술도 배우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장면들도 나왔어. 그런 장면도 있는 거 보니까 다시금 이 아스가르드인들이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정체성을 되찾아가는 정체성을 되찾아가서 결국에는 진짜로 새로운 아스가르드라는 걸 만들지 않나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 이게 애들을 통해서 아스가르드의 미래를 보여준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짧게 그냥 그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애들 보고 주변에 있는 거 아무거나 일단 하나씩 집으라 그러잖아. 무기 될 만한 거 아무거나 하나씩 집으라 그러는데 대부분 뭐 쇳덩어리나 막 이런 거 집고 막 정말로 무기 막 휘두를 수 있는 때릴 수 있는 막 이런 걸 집는데 한 애기는 자기 들고 있던 토끼 인형 거기다가 이제 톨의 힘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토끼 인형으로 막 전기 쏘면 번개 쏘면서 막 공격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상상력이 그러게. 너무 빛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서가지고 이제 약간 진짜 디즈니랜드나 아니면 휴양지처럼 변한 신 아스가르드의 모습도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았고요. 막 그렇죠. 밖에서 들어온 프랜차이즈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막 약간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거 만들고 막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는 설정이 아니었나. 네네. 네.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이게 각 이 페이지에 뭐랄까 뭐 그런 꿈나무들 그러니까 지금 그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 세대 교체를 더 길게 보고 약간 꿈나무를 만든다 그러는 게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쪽 그 패거리들한테는 아메리카 차베즈가 있는 거고 엄청난 그렇죠. 힘을 가지고 있는 꿈나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완다의 두 아들들도 있죠.
아 있죠. 네네 쌍둥이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 토르에는 이제 그 다른 쪽 그 신의 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이제 러브가 있으니까. 맞아요. 러브에다가 엑슬까지. 아 그렇죠. 엑슬도 있고 러브는 심지어 이터너티의 힘을 좀 받은 것처럼 묘사가 그쵸. 나오더라고요. 그 우주적인 힘을 받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실제로 원작에서 그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히어로가 있대. 그래가지고 원작 팬들은 이 러브가 그 히어로가 되겠구나라는 얘기가 지금 벌써 나오는 후보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나는 사이즈 자체가 무기가 사실은 멸리르가 더 작고 스톤 브레이크가 크니까. 맞아. 큰 스톤 브레이커를 토르가 쓸 줄 알았는데 둘이 바꿔서 쓰더라고요. 그것도 개그 포인트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애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맞아. 그런 그래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토르가 계속 멸리를 들고 싶어서 호시탐탐 노린 게 아닐까. 그리고 스톤 브레이커는 완전히 삐져버렸다. 내가 봤을 때 더 이상 토르에게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근데 했고. 뭐 러브를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약간 토르 젊었을 때 같이 약간 어떤 말갈량이 같은 진짜 막 사고 치고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자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러브가 또 거기에다가 약간 자기는 실제로 본 적 없지만 그 로키 삼촌의 어떤 교활함 이런 것들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있을 것 그런 같아요. 것들- 말 안 듣더라고. 말 안 듣는 그러니까 약간 말썽을 부리는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조금씩 이렇게 묘하게 합쳐진 그런 어떤 새로운 차세대 어떤 히어로가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생기는 캐릭터였습니다. 네. 이것도 막 10년 뒤쯤에 우리 리뷰하고 그러면 와 소름 그때 그걸 지금 주워 담다니 약간 이런 이야기 하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늙었겠네요. 그때까지 과연 방송을 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 가문을 킬링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소름이다. 그 찢어나는 거잖아. 복선을 회수한 거죠 저희가. 그렇죠. 안 됩니다. A&D 해야 됩니다. A&D. 그렇습니다. 자, 뭐 저희 청품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본 것 같습니다. 총평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스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토르는 원부터 다 재밌었다. 예? 좋습니다. 왜 토르 재밌어? 영화를 보는 수준이 신봉삼 수준으로 떨어졌나요 혹시? 전혀 성장한 적이 없다. 그렇군요. 역시 내 친구. 고맙습니다. 네, 다음 우리 봉삼 씨. 네, 저는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제 총평을 써오지는 않았는데 아까 이야기를 좀 하면서 총평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요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러브 토르선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요렇게 총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토르 오딘선의 이야기였다면 여기서부터 러브 토르선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정강사님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만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가장 힘들다는 육아의 길을 선택한 토르 아빠 화이팅. 약간 돌아온 슈퍼맨 아니라 돌아온 토르네요. 토르가 돌아왔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세상의 모든 아빠들 화이팅. 네네. 저런 느낌으로. 네. 가문 킬러인데 참 마음씨 넓어요. 저런 거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유부남 입장까지 잘 이해를 하네요. 가문 킬러인데. 네네. 저도 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죠. 네네. 예.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화중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화면 중독 외전입니다. 재밌는 외전으로 또 여러분들 또 한 주 동안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 중독 122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화면에 심하게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